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독일 클럽 바이에른 뮌헨이 올여름 김민재 선수의 매각을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대형 매체 빌트와 바이에른주 지역신문 타게스자이퉁의 보도라는 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위한 구체적인 금액까지 공개된 가운데 현 시점에서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팀들은 프리미어리그 팀들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보도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고 이적 협상이 가능한 행선지 그리고 유력한 팀의 상황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입단한 지 1년 만에 또 한 번의 이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우리 시간으로 5월 8일에 이르러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타게스자이퉁의 보도는 빌트를 출처로 하지만 본인들이 빌트 출처 보도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팩트체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의 보스, 운영진들은 이적 실패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미 가격표는 정해졌다라고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 대상인 것을 밝힙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단계적으로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두 번의 실수를 범하면서 그의 평판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뮌헨의 방출 대상 선수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소문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확하게 이제 방침이 정해졌다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꾸준히 이어졌던 후보로서 밀렸던 상황들, 출전 시간의 문제들로 인해 이적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또 인터밀란이라든지 나폴리라든지 유벤투스까지도 언급되면서 김민재 선수를 임대로라도 데려오는 건 어떨까? 이런 그 보도들이 나올 때, 영국과 또 이탈리아에서 이적 가능성에 대한 암시가 나올 때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인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 본인이 남아서 도전을 원하고 아직 바이에른 뮌헨도 팔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그 결정도 새로운 감독이 와야 내려질 수 있다라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까지도 소개를 했었는데 이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준결승 1차전 두 차례 실수가 두 차례 실점으로 이어졌던 그 타격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 평판이 악화되다 보니까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김민재 선수의 잘못으로 인해 선제골을 실점하기 전 그 잘못된 포지셔닝 그리고 동점골을 향했던 페널티킥에 있어서 지나치게 욕심이 많았던 태클은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단 경영진은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한 시즌 만에 김민재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여론까지 악화되어 있고 감독이 바뀌든 말든 더 이상 김민재 선수를 지켜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온 것인데요. 독일 일간지 빌트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 디렉터들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됐다. 한국 선수 김민재는 그 이전까지는 판매, 매각 후보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센터백 김민재의 이적 가능성이 구체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클럽이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를 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왔던 가격 정도 맞춰주면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연대기업금도 있고 바이에른 뮌헨이 다 5천만 유로를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거액 연봉 선수이자 아쉬운 한 시즌을 보낸 김민재 선수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부 방침이 나온 것인데요. 물론 최근에 선수단의 인터뷰, 무엇보다 투엘 감독의 인터뷰는 김민재 선수를 지지해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미 여러 차례 매체를 통해 확인하신 대로 투엘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수비 태도가 좋지 않다, 욕심이 많았다고 지적을 했지만 그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를 준비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그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는 선수다, 실수의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잘 얘기를 풀었다,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마누엘 노이어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경기를 끝내자마자 실수는 축구의 일부다, 그가 한 번 실수했다고 다음에 또 실수한다는 건 아니다, 그는 또 잘 뛰어줬던 장면도 있다, 이렇게 좀 보호를 하면서 선수단 내에서의 신임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디렉터들은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몸값이 높은 선수인데 저렴하게 합류했던 다이어에 밀린 상황을 생각하면은 김민재 선수를 내보내고 그 자금으로 그 인건비를 다른 포지션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이어, 더리우트, 우파메카노에다가 임대 나간 스타니시치까지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면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우승에 또 크게 기여한 스타니시치를 쓰면 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3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시장 가치가 있을 때 정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결국 중요한 것은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감독이겠죠. 독일의 키커즈까지도 이제는 여러 감독들에게 거절당한 바이에른 뮌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고전하고 있는 에릭 텐하 감독의 선임을 추진하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꽤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절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인데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거절한 것에 이어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도 독일 대표팀에 남기로 했고 랄프 랑닉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도 유로 2024 대회를 마치고 합류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월드컵까지 오스트리아에 남겠다라는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여기에 줄리엔 로페테기 전 스페인 대표팀 전 울버햄튼 감독과도 접촉을 했는데 이 로페테기 감독까지도 웨스트햄을 선택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거절했고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 또 접촉을 했는데 브라이튼에 남겠다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부임했을 경우 분데스리가 우승이 아니라면 실패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지금 선수단의 구성이라든지 선수단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분데스리가라는 리그 자체의 매력도가 바이에른 감독을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을 맡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은 큰데 또 가치를 본인이 높이긴 쉽지가 않다. 왜냐? 바이에른 뮌헨에서 성공하려면 분데스리가 우승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목표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그의 난이도가 프리미어리그보다 쉽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성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에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도 바이에른으로 넘어올 생각이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한지 플릭, 루이 파날, 루시엔 파브르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토마스 투엘 감독을 잔류시키는 부분까지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투엘 감독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투엘 감독은 현재로서는 프리미어리그 팀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이제 최근에 성적 부진으로 인해 맨유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높은 텐하흐를 데려오겠다라는 상황까지 왔는데 비록 맨유에서 부진하기는 했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을 이끌었던 바이에른과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아약스에서 한 차례 또 성공을 이뤘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맨유에서의 문제들이 조금 이제 한 번 누구나 이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이에른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면들을 생각해서 게다가 이제 차순이잖아요.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지단도 거절을 했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6, 7명의 감독이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나 감독이 오는 상황이 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유에 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테나 감독이 정말 강하게 밀어붙였다면은 맨유가 자금적인 제한적인 상황에도 김민재 선수를 지난 여름에 영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적 자금을 메이슨 마운트를 영입하는데 굉장히 크게 썼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큰 의지는 없지 않느냐, 테나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나가 오는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이나 김민재 선수를 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5천만 유로라는 이적료는 이탈리아 세리에 A 팀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폴리 입장에서는 팔았던 가격대로 이제 다시 사올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큰 또 영입을 위한 지출을 했던 게 없고 또 오시멘 선수도 올여름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 본인이 또 나폴리를 돌아가는 것이 선호되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이탈리아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을 한 살 더 든 김민재 선수에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흔쾌히 이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은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협상 과정에서 선수의 의견도 당연히 방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서 다시 세리에 A로 가는 것은 이미 세리에 A 우승을 했고 베스트 수비수상을 받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경력이 이제 스텝업에서 스텝다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골상이 더 높고 에이전트도 역시 그런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점에서 또한 바이에른 뮌헨에서 떠날 경우에는 상위권 또 5천만 유로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대체로 돈이 많긴 하지만 센터백 포지션에 이 정도 금액을 쓸 수 있는 팀은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상위권 유럽 대항전은 나가는 팀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위권을 보시면요. 현재 이제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널과 맨시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한 리버풀, 그리고 이제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이 남은 4위 자리를 경쟁하고 있는데 에스턴 빌라가 유력하고 토트넘, 뉴캐슬, 첼시, 맨유까지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첼시가 조금은 이제 유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를 1순위로 꼽았는데 무엇보다 베테랑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가 올 시즌을 마치고 팀을 떠나기로 했잖아요. 물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 이미 젊은 선수를 상당히 많이 영입했습니다. 부상으로 탄치를 대부분 날렸던 웨슬리 포파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돌아오더라도 다시 쓰러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또 악셀 디사시와 브누와 바디아실 선수가 있기는 한데 이 선수들이 확실히 김민재 선수보다는 노련미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김민재 선수도 실책을 범하긴 했지만 속도감이 좋고 전환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강점이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누구와 호흡을 맞추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경쟁력을 보일 수 있고, 또 디사시, 바디아실, 김민재 선수가 여러 조합들을 시험하면서 또 여러 대회들을 소화하면서 로테이션 자원으로도 다양하게 기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레버 찰로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전경기에서 크게 밀린 가운데 이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선수고, 리바이 코릴이나 이제 길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이제 주전으로 뛰기에는 설익은 선수다. 그리고 풀백 포지션까지 커버를 하고 넘나드는 유형이다 보니까 전문 센터백 자원으로 경쟁을 한다면 디사시, 바디아실, 김민재 요 세 명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포파나는 몸 상태에 따라, 그리고 콜릴이나 길크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출전을 위한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팀에서 가장 노려했던 티아고 실바가 나가게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조금 경험이 있는 선수를 필요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2순위로 꼽은 팀은 역시 리버풀인데요. 클롭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된 가운데 아르네 슬롯 감독이 부임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르네 슬롯 감독도 기본적으로 4-3-3을 쓰기 때문에 포메이션의 큰 틀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수비 라인은 꾸준히 리빌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나폴리에서 한참 김민재 선수가 잘할 때 관심을 보였었는데, 판다이크 선수가 최근 다시 절정의 폼을 되찾긴 했지만 2025년에 계약이 끝나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30대 중반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후계자를 찾을 필요가 있고요. 조 고메스가 최근에 로테이션 멤버로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분명히 전반기에 보였던 불안정한 모습들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고, 이 선수를 주전으로 믿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엘 마팁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나이가 많고 또 부상 이슈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다이크, 마티프 이 두 선수의 나이와 부상 이슈를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의 중량감 있는 센터백이 필요해요. 조 고메즈를 전면으로 내세우기는 어렵고, 코나테와 이제 장기적으로 짝을 이룰 선수가 필요하다. 코나테까지도 부상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콴사가 최근에 경기를 많이 뛰어야 할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라인은 보조가 굉장히 부침이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시즌은 콴사를 중심으로 또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팁 선수의 또 거치와 맞물려서, 마팁 선수 같은 경우에 올여름에 이제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팀을 떠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유망주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보다는 또 슬롯 감독 입장에서도 수비 라인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은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센터백 자원으로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김민재 선수가 연결됐던 맨유 역시 3순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맨유를 3순위로 조금 낮춰본 것은, 물론 맨유 역시 FA컵을 통해 유로파리그에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결승에서 승리한다라는 좀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교체되는 상황이다. 텐하 감독이 나갈 경우에 또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감독이 투헬 감독인데, 투헬 감독이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맨유로 또 와서 또 영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라파엘 바란 선수는 워낙 잦은 부상 이슈 속에서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고 올여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 있고요. 해리 맥과이어 역시 다시 폼을 되찾았다고는 하더라도 이적이 가능하다면 팔 것이다. 무엇보다 맥과이어도 2025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올여름에 무조건 팔아야 이적료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린델로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조니 에반스는 사실 언제 은퇴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4명 정도의 베테랑 센터백이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센터백을 한 명이 아닌 2-3명까지도 영입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이제 실현 가능성은 맨유가 높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만 맨유는 말씀드린 대로 투헬 감독이 만약 선임되게 될 경우 투헬 감독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김민재 선수를 또 한번 다독였던 인터뷰를 한 것을 봤을 때는 완전히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영국 정론지인 텔레그래프 역시 이제 텐하 감독의 경질이 유력해져 있는데, 일단 텐하
테나 감독에게 FA컵 결승전까지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 결승전에서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잔류할 희망을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경기력과 지금의 팀 컨디션이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테나 감독은 팀을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가운데 텔레그래프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투해, 그 다음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언급을 했는데,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로 2024 대회를 마치고 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제 클럽 무대에 도전할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투헬 감독 같은 경우 이제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투헬 감독 본인도 지금 이제 다시 좀 본인의 주가를 회복한 가운데 이제 맨유 레전드들의 좀 이런 잡음들, 외부의 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이미 독일에서도 그런 문제를 바이에른에서 겪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미들즈브로에서 클럽 감독으로 일했던 것 말고는 또 클럽에서의 성공을 이룬 적이 없다. 미들즈브로에서의 성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잘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클럽 감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맨유 팬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팀의 스쿼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맨유가 가장 좀 유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팀이 바로 토트넘이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을까? 토트넘이 뭐 무리뉴 감독이 원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도 영입을 추진하다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무산이 됐던 바가 있는데, 현재 좀 주목할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드라고신 영입을 두고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드라고신이 그때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토트넘을 택한 이유는 더 많이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인데, 지금 토트넘에 왔을 때는 포스테코글 감독이 거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민첩성의 문제, 속도의 문제로 인해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안 쓸 정도라면 아예 드라고신을 여름에 다시 팔 가능성까지도 뭐 제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 올 여름에 로이드 켈리라든지 토신 아다라비오요 같은 다른 센터백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드라고신이 뭐 사실 뭐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반더벤과 로메로 같이 속도감이 있는 선수들을 센터백으로 두는 하이라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전술 성향상 토트넘의 포스테코글 감독이 유지될 경우에는 그 전술에 가장 적합한 선수, 튀어나가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한 수비 전술 훈련이 없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 감독 전술에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뛰는 김민재 선수가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드라고신과 김민재를 이제 맞교환하자, 이런 또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이 있다면 토트넘 쪽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벤 데이비스도 부상이 늘어나고 있고, 로얄 선수는 아예 매각 대상으로 가고 있고, 전문 센터백 자원이 얼마 없는 토트넘이라는 점에 있어서 만약 유로파리그라도 진출을 하게 된다면 센터백의 보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드라고신 본인도 최근 에이전트를 통해 이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들을 표하고 있다 보니까 드라고신 김민재의 맞교환 가능성,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럽 대항전을 이 팀이 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스쿼드의 숫자와 뎁스에 대한 고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야 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 이미 챔스 진출이 확정이 됐지만, 토트넘과 맨유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 어떤 유럽 대항전 경기를 치르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 시즌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시즌의 순위가 확정이 돼야만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명확하게 어느 팀으로 갈 수 있고 어떤 팀이 움직일 수 있는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의 마지막 소식들, 마지막 이야기들도 확인하면서 올여름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이적설 상황까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